바로 이어서 그 해양 사고 관련 정책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을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수 본부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해양사고 관련 정책 여건 및 전망을 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요. 예, 우선 선박은 어선과 일반 선박의 등록 척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예, 낚시 어선과 레저 선박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 레저 기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만 천여 대에서 20년 내에 3만 천여 대로 이렇게 10,000대 이상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종사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국적의 그 어업인과 취업 선원은 감소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선원이 그 지금 한 2년 동안 예, 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긴 하지만 4.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상 교통 환경으로 본다면 해상 풍력 단지가 최근에 급속하게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는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개소가 지금 사업 설계 중입니다. 그다음에 그 해상 교량도 예, 지난 20년 동안 무려 250% 이상 증가될 정도로 81개가 증설이 됐거든요. 예. 그만큼 해상 교통 환경이 밀집화되면서 해양 사고 위험성은 더욱 과중되고 있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해양 사고 관련 정책 및 여건과 관련돼서 여러 꼭지별로 그죠? 크게 세 가지 꼭지별 선박, 그다음에 종사자, 해상 교통 환경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씩 짚어본다면 레저 기구, 레저 보트 이게 지금 2016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약 10,000대가 증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와 관련돼서 외국인 선원들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죠? 예. 어업인들은 감소를 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 선원들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26,000명이 지금 현재 외국인이 종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제가 이제 다른 연구를 하다가 본 게 있었는데 이제 어업인은 지금 11만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2019년도에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9만으로 줄었더라고요. 더 줄었죠. 예. 그래서 어업인들은 계속 줄고 있고 또 외국인 종사자분들은 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해양 안전과 관련돼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그만큼 그 한국말이 서툰 데다가 예. 또 이 어업 기술이나 또 선박 조종에 또는 운항에 능력이 없는 예. 선원들이 대거 이렇게 우리 해상 분야로 이렇게 오면서 그만큼 해양 안전 위험도는 더욱 악화된다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의사소통 문제다. 예. 의사소통 문제가 좀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예. 잡을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다양한 국적이 그런 선원들이 예. 현장에 배치되면서 예. 이게 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 교육 자료 만드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예. 그거를 일일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번역해서 예. 자료화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참 현장에서 가장 당장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외국인 교육 같은 경우 우리 공단에서 혹시 뭐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예. 이 간단한 조작법을 예. 그 나라 말, 동남아 그 해당되는 국가 말을 번역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자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한국말은
아주 서툴고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자료를 번역해서 기존의 자료를 한국에 있는 그 자료를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정도 예. 그 정도밖에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혹시 몇 개국이나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한 5개국 정도, 5개국 정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것도. 예. 아유. 큰일 하고 계시네요. 예. 그 교육 관점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해상교통 환경 관점에서는 해상 풍력 당지 조성이라든지 이제 이게 에너지 문제 때문이죠. 예. 해상 풍력 당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교량 건설이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2000년 대비 2020년에까지 253%나 증가했네요. 예, 81개의 교량을 건설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상에 이제 교량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 단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것이 역시 그 해양 사고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해양 사고 관련 정책 여건 및 전망과 관련돼서 혹시 그 추가 보충 설명이나 추가 발언 우리 박영서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 연안선 특히 연안 어선을 중심으로 해양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예, 특히 좀 전에 언급하신 대로 레저 선박이 1000%, 예, 폭증에 따른 어떤 안전사고 위험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2차 국가해상 안전기본계획에서는 ICT 기반의 어떤 기술적인 것을 토대로 예, 연안 LTE망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예.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예, 전체적으로 연안에서 100km 정도까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LTEM망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예, 선박 쪽의 안전을 연안 선박 쪽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처음 추진 계획은 2021년부터로 진행을 했으나 2020년도에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요. 예, 100km까지 어떤 LTM망에 대한 부분들의 송수신기나 단말기 사용에 필요한 장비들이 각 연안 선박들의 보급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세부적인 기능들을 보면 예, 어로 작업을 종사하는 어민들이 주로 1인 또는 2인의 어떤 승선인을 가지고 있는 어선들이 많은데 예. 어로 작업하다 보면 이제 주변 선박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어떤 경계에 대한 의무가 좀 이렇게 약해지는 시점이지만 예. 타선박의 접근 같은 것들을 이 LTM망에 포함되어 있는 수역에서는 접근 경보를 울린다든지 하는 예.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실시간 기상 정보 같은 것들을 또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안선들이 특히 어선을 포함해서 예인선까지 마찬가지로 기상 악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예. 큰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정보 그리고 그러한 기상 정보에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열악한 황천이 예상될 때 사전 경보하는 기능들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조난 상황에서 예. 긴급 조난 신고에 따른 구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예. 체계화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내비게이션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경계 경보, 그다음에 접근 경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구조 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예. 주로 원양선 같은 경우에는 GMDSS라는 통신 설비에 따라 가지고 예.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어떤 신속한 구조 활동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신망이 확보는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연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GMDSS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예.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선박이라고 하면 뭐 VHF 같은 그런 예. 정도 수준의 통신기기만을 확보하고 있고 예. 일부 이제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통신 설비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럼 그러한 선박들을 우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난 상황에서 구조하기 위해서는 네. 별도의 어떤 연안선을 위한 특화된 조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연안선을 위한 좀 특화된 조난 신호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거기에 조난 신호 체계에 사용하는 통신망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LTE-M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원양선들은 GMDSS 이제 글로벌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 통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거리를 다니는 연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VHF라고 하는 Very High Frequency죠. 네, 라고. 베리 예, 하이 예. 프리퀀시. 뭐 이런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없는 이런 선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LTE-M망을 구축해서 이런 구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내비게이션을 소개하실 때 그 육지로부터 한 100km 정도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은 이제 그렇게 그런 연안선들에게 이런 게 다 커버가 되는 네, 거리인가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연안선의 모든 선박에 탑재가 되지는 않았고 예. 이제 각종 어떤 정부의 지원하에 탑재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각 한 가지- 선박들이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장비를 구축하면 연안선의 안전이 좀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예. 안전감독관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예. 네네. 우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그렇게 썩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네. 원래 출발은 항공안전감독관 제도였고 그 이후에 철도안전감독관이 생겼고요. 이걸 벤치마킹해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생겼는데 예. 안전감독관 제도는 그야말로 감독입니다. 예.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이렇게 뭐 되고 반영이 돼 있는지 있는지. 감독하는 정도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호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기장 10년 그 유사한 또 아, 예. 공무원 경력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더 저명한 또는 유능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단시켜 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 대부분이 우리 해양 분야 종사자들이 오해하는 건 이거는 연안에 있는 모든 연안 선박들이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자리 잡겠구나. 그렇지 않거든요. 항공이나 철도는 그러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감독 기능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 활동은 조직이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일부 몇 명, 그 10여 명의 현장에 배치된 60세 넘은 그런 안전 감독관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안전관리 활동이라는 것은 예. 점검, 단속이 그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예. 그건 어떤 조직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사권이나 단속권이 또 부여가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에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조직이 일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예. 항상 그 뒷배경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있는데 어느 어떤 조직에다가 그런 기능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제발 좀 이 안전감독관이 갖고 있는 기능 원래의 기능대로 생각하고 예.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상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조금 비전 있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또는 또 다른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좀 더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런 토론이라든지 활발한 어떤 정책적 협의에 따라 가지고 예. 지금까지는 연안상선의 어떠한 경우에도 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 감독관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좀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예. 이 좋으신 지적들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이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예. 발전을 좀 시켜 나가실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약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감독 기능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해상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 연령, 경력 시스템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른 조직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들렸습니다. 맞나요? 네. 예. 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해상안전감독관을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항공안전감독관과 철도안전감독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해상안전감독관 제도하고 좀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뭐가 있을까요? 항공안전감독관이나 철도안전감독관들은 예. 정부 정책이나 법령 제도가 예.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구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해상안전감독관을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예측하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 그 중간 단계인 실제 그 안전을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걸 해상안전감독관이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10여 명이 과연 전국 항만에 있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걸 예. 못한다는 얘기죠. 그 조직이 어떤 조직. 예컨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콤사 같은 조직이 있겠죠. 각 지방 예. 조직이 다 있으니까요. 예. 거기에 점검과 단속과 어떤 규제적인 활동을 예. 제대로 하는지 이것만 해상안전감독관이 이게 봐준다면 예. 그러면은 항공이나 철도처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혹시 그 이런 해양 사고 관련 정책 여건과 관련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다른 분들께서 이미 그 선박의 그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환경 여건 부분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종사자 부분에서만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으면, 예. 아까 우리 강동수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 외국인 선원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고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더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게 우리 한국 그 해기사 예. 내지는 선원들의 그 부족 현상이 오히려 그 좀 더 정책적인 그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금 우리 해사산업계에서 지금 해기사 협회라든지 우리 선장 포럼이라든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해기 전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초급 해기사들은 매년 그 1,400명씩 가까이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도 예. 소위 그 병력 특례 기간이 끝나는 한 4년 내지 6년 차 이후부터는 이직률이 60%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예. 초급 해기사들이 이제 줄어듭니다. 예. 결국 초급 해기사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그 상급 해기사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역삼각형 구조로 초급 해기사보다 상급 해기사들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많은 이유가 더 이상 아래쪽에서는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 남아 있는 잔류 인력들이 많아서 역삼각형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런 그 초급 해기사가 부족 현상이 심화되게 될 것 같으면은 초급 해기사 부분은 외국인 선원들로서 커버가 됩니다. 지금 외국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급 회계사가 상급 회계사로 진출될 수 있는 사다리가 잘라져 버리게 될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 상급 회계사의 부족 현상이 저희들한테도 돌아올 것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상을 타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곧 조만간에 우리 한국 회계사의 상급 회계사의 그 질적 저하 예. 내지는 그 숫자의 그 감소를 초래해서 한국 해운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예. 특히 내항은 다합니다. 내항해운은.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정책 분야를 이제 그 물적인 선박, 그다음에 그 인적 자원인 종사자, 예. 그다음에 해양 환경 이 세 가지로 놓고 본다면은 예. 이미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의 수준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인적 자원인 예. 종사자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저희들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종사자 부분에 있어서 근데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한국 회계사의 부족 현상. 이것은 이제 수적 부족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적 부족을 말씀하신 건가요? 두 가지 답니다. 아, 두 가지 답니다. 지금 예. 뭐 숫자적으로도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할 것 같으면은 한국 회계사들이 지금 한 그 외항을 기준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한 7,000명 정도 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전체 회계사 서는 숫자는 그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 실제로 한국 회계사들은 원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 7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예. 그나마도 이 숫자는 우리가 초급 회계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유지가 되는데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절되어서 상급 회계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숫자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적인 면에서도 위기다. 예. 질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더욱 앞으로 더 위험이 예상되고요. 예.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지적 저하라는 표현을 쓰셔서 네. 이제 그것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질문을 드려봤는데 두 가지 다 문제군요. 네. 예, 두 가지 다 문제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해기 전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예, 해기 전승은 이게 어떤 것을 두고 물론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해사 기술을 이렇게 후속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좀 구체적으로 통상 저희들이 예, 예. 전승이라는 그 단어는 예예 어떤 그 뭐 문화라든지 예.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그 넘기는 이러한 그 현상을 저희들이 전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저희 회사 분야에서는 그 한국의 우수한 회계사가 다음 세대까지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 저희가 회계 전승이라는 용어를 예.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선임 단계의 그 회계사분들이 또 우수해야 예. 또 이제 전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회계사가 결국 그 인적 자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인적 자원의 그 질적 향상, 그다음에 수적 향상이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산업 안전, 특히 해양 사고 관련된 안전 이런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토론을 했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해양사 관련 정책적 제도적 그 제한 사항이라든지 쟁점 사항 여기에도 이제 이 부분이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